프리미어 리그 9라운드 마지막을 장식한 풀럼과 토트넘의 경기는 많은 팬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3경기 퇴장 징계를 받았던 맨시티의 로드리가 마침내 팀에 복귀했고, 로드리의 복귀에 힘입어 맨시티는 리그 연패를 끊어내고 브라이튼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는데요. 이 경기 결과로 인해 맨시티는 다시 선두 자리를 재탈환했고, 아직 한 경기를 덜 치룬 토트넘은 다시 3위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이 다시 선두 자리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이번 풀럼전을 비겨서도 안 됐고 반드시 승리를 거두어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이번 라운드에서 치루어진 첼시와 아스날과의 경기에서 두 팀이 2골씩을 주고받으며 2대2라는 무승부 결과를 낳았고, 그 결과 아스날의 상승세에 제동이 걸리며 토트넘이 더욱 승점을 벌릴 수 있는 기회를 잡았는데요. 맨시티건 아스날이건 최근 빅클럽들과의 경기에서 승점을 까먹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프리미어 리그에서 빅클럽과의 대진은 상대 전적이 의미가 없으며 한 경기 한 경기가 살떨리는 치열한 승부라고 할 수 있는데요. 토트넘은 시즌 초부터 연이어 강팀들과 만나며 혹독한 일정을 치루었고, 많은 전문가와 팬들은 맨유와 아스날 그리고 리버풀을 상대로 토트넘이 나가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맨유는 토트넘의 홈에서 대패를 당했고, 아스날과 리버풀은 손흥민에게 침몰당하면서 총 2승 1무라는 굉장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결국 먼저 미리 매를 맞아둔 토트넘은 다른 클럽들보다 일정상으로 훨씬 앞서 나갈 수 있는 건데요. 최근 한 명이 퇴장당한 상태로 루턴 타운에게 승리를 거뒀으며, 앞으로도 토트넘은 중하위권 클럽들과의 일정들이 연이어 이어지기 때문에 토트넘은 이번 시즌 클럽 역사상 최다 무패 행진 신기록을 노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국가대표 매치 이후 대부분의 클럽들이 선수들의 컨디션 난조로 애를 먹는 것을 고려해보면, 그래도 선수 복귀 직후 자신들의 홈에서 상대적 약체팀인 풀럼과 대결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유리한 상황인데요. 손흥민은 베트남전에서 다시 한번 득점을 폭발시키며 상대를 6대0 스코어로 꺾었고, 물오른 득점 감각을 유지한 채로 클럽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클럽 복귀 직후 손흥민이 약간의 근육 부상을 앓으며 토트넘의 모든 훈련 세션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토트넘 팬들은 불안감이 커졌지만, 다행히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인터뷰를 통해 손흥민의 경기 출전을 예고했는데요. 지난 리그컵 풀럼을 상대로 주전 선수들의 체력 안배를 위해 2군 선수를 출격시킨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결국 상대에게 호되게 당하며 리그컵 첫 라운드라는 굴욕을 맛보았고, 그 뒤로는 모든 상대에게 최선의 선발 라인업을 꺼내들며 연승 행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과거 풀럼전의 실수에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풀럼전은 리그컵의 패배를 만회할 수 있는 리벤지 매치이고, 역시나 이번 경기에서도 토트넘의 선발 라인업은 자비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A플랜인 4-2-3-1 포메이션을 들고 나온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최후방에 비카리오 골키퍼를 위치시켰고, 수비 라인은 로메로와 반더벤, 페드로 포로와 우도지, 중원은 호이비에르와 사르, 메디슨, 그리고 최전방 3톱은 히샬리송과 손흥민, 쿨루셉스키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최근 프리미어 리그에서 최고의 경기력을 뽐내고 있는 손흥민답게 경기 시작과 동시에 날카로운 뒷공간 침투를 통해 풀럼 골키퍼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는데요. 하지만 역시 풀럼도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두들겨 맞는 와중에도 자신들의 주특기인 카운터 어택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이중 몇 개는 효과를 발휘하며 토트넘의 뒷공간을 위협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경이로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반더벤이 달려나와 상대의 모든 공격 찬스를 저지했고, 무엇보다 토트넘의 수호신 비카리오의 신들린 선방 덕분에 토트넘은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후방에서 버텨주기 시작하니 전방에서 손흥민이 기대에 부응하기 시작했는데요. 풀럼의 수비진들은 토트넘의 강한 전방 압박에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고, 결국 패스미스로 위협적인 위치에서 공을 내주고야 말았습니다. 히샬리송은 재빨리 손흥민의 위치를 확인한 뒤 패스를 건네주었는데요. 손흥민은 공을 잡자마자 곧바로 슛을 하지 않고 상대를 속인 뒤 2명의 수비수를 허수아비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공간이 열리자 그대로 오른발 가마차기 슛을 시도했는데요. 이 공은 환상적으로 풀럼의 골문 오른쪽 상단으로 빨려 들어갔고, 손흥민은 자신의 리그 7호 골을 성공시키며 35분경 토트넘의 선제골을 이끌어냈습니다. 토트넘이 자신들의 홈에서 앞서 나가자 풀럼이 이 흐름을 뒤집기란 힘들어 보였고, 무엇보다 손흥민이 전방에서 날뛰니 완전히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했는데요. 풀럼의 감독인 마르코 실바는 선수 교체를 통해 변화를 만들어 보려 했으나 53분 다시 한번 손흥민의 발끝이 풀럼을 좌절시키고야 말았습니다. 이번에도 풀럼 수비진들의 후방 빌드업을 커팅해낸 토트넘은 다시 한번 손흥민을 향해 패스를 건네줬는데요. 손흥민은 아주 위협적인 위치에서 공을 건네받았지만 이번에는 오히려 슛이 아닌 패스를 선택하며 옆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메디슨에게 패스를 건네줬습니다.
메디슨은 골키퍼와 완벽한 1대1 찬스를 맞이했고 가볍게 이 공을 밀어넣으며 추가골을 기록했는데요. 메디슨은 사실상 자신에게 한 골 떠먹여준 손흥민에게 감사를 표했고 자신의 시그니처 세레머니인 다트 세레머니를 손흥민과 함께하며 두 번째 골을 자축했습니다. 이로써 손흥민은 이번 경기에서 1골 1어시를 기록하며 경기 최우수 선수에 선정되었고 리그에서만 총 8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는 미친 활약상을 이어갔는데요. 손흥민의 퍼포먼스에 힘입어 토트넘 또한 계속해서 무패 행진을 달리게 되었고 이제 9경기 무패 행진이라는 대기록을 작성하며 또 다시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리버풀 레전드 출신이자 현재 스카이 스포츠 펀딧으로 활동하고 있는 제이미 캐러건은 손흥민을 향해 역대 프리미어 리그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우리는 현재 프리미어 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를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는 센세이셔널한 선수이다. 손흥민만큼 골을 넣은 선수는 프리미어 리그 역사를 뒤져보면 찾아낼 수 있겠지만 이 선수만큼 축구 팬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선수는 본 적이 없다. 그는 팬들을 미치게 하는 선수이다. 캐러거의 평가 그대로 이번 시즌 손흥민이 써내려 가고 있는 기적은 새로운 신화를 탄생시키고 있는데요. 토트넘 입단 후 8년간 월드 클래스 활약을 펼치며 유럽의 온갖 빅클럽들에게 이적 제의를 받았으나 손흥민은 케인과 달리 끝까지 팀에 남아 팬들과의 신의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장 완장을 건네받은 손흥민이 리그 트로피를 들어올린다면 이보다 더 낭만적인 일이 없을 것 같네요. 항상 빠른 소식을 전하는 스마트 코리아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